안녕하세요. 정원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정원 탐방꾼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래도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식물들은 겨울에 상록인 식물들을 이렇게 저희가 골라봤는데,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식물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떤 상록의 식물들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상록의 식물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제가 겨울에 상록인 식물들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잎이 굉장히 상록의 잎을 가지고 있죠. 이 상록의 잎이 겨울에 내 정원에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해 드리는 첫 번째 상록 식물은 전설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어떤 전설을 가지고 있냐면, 백두산에서 호랑이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등장하는 그런 전설인데, 아주 아름다운 전설입니다. 그 전설은 우리 고객님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병초지만, 실제는 약간의 꽃의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꽃말 자체가 존엄과 위험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존엄과 위험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꽃이 굉장히 크겠구나라는 의미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꽃도 굉장히 크고 화려한 꽃이에요. 그래서 잎 자체로도 관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봄이 돼서 꽃이 피면 정말 화려한 꽃을 보여주는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꽃도 크고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한 송이가 피어 있어도 내 정원이 정말 화사해지는 그런 꽃이거든요. 그럼 제가 만병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병초 같은 경우는 반음지식물로 구분이 돼요. 진달래과의 식물인데 반음지식물로 구분이 되고, 물 주는 것은 토양이 약간 촉촉한 토양을 좋아해요. 배수는 잘 되면서 너무 마르지 않게 이렇게 관리하시면 좋고, 근데 만병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약을 굉장히 싫어하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너무 이렇게 농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잎이 건강한 상태로 있을 수 있게끔 잎의 상태를 보면 건강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잎을 건강하게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 농약을 치시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연하게 타서 5월 달에 한번 장마 전 장마 후로 이렇게 연하게만 한번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료 같은 경우는, 만병초 같은 경우는 봄에 꽃이 피잖아요. 그럼 봄에 꽃이 피다 보면 봄에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시다시피 2월 말 3월 초가 되면 완효성 비료를 주거나, 아니면 질소, 인산, 칼륨이 골고루 섞여 있는 복합 비료를 주시면 봄에 꽃이 피는데 훨씬 더 건강하게 꽃이 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한 만병초를 키우고 싶으면 봄에 꼭 비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만병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름 나기가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병초가 여름에 잘 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올해처럼 더운 여름에는 그늘이 필요하죠. 만병초 같은 경우는 그늘이 필요한데, 만병초가 좋아하는 토양은 pH가 5.5 정도 되는 토양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 그늘 아래 이런 데 심어주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담장 밑에 이렇게 약간의 정오의 햇볕을, 강렬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심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pH가 이렇게 산성 토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심으면 안 되는 식물이 있죠. 맞습니다. 목단이랑 같이 심으면 안 좋고, 수국이랑 같이 심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원예용 수국들, 그 앤들리스 썸머라든가 그런 계열의 수국들과 같이 심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토양이 비슷비슷해서 잘 어울리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개하는 식물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가져왔어요. 이 세 가지 종류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월동이 만병초 중에선 제일 강한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병초가 어떤 품종들 같은 경우는 영하 10도 정도밖에 월동이 안 되는 그런 품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잘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오늘 가져온 품종들은 월동이 잘 되는 그런 품종들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품종은 게르마니아라는 품종이에요. 핑크색의 꽃을 피는 그런 품종인데, 내한성 온도가 영하 23도 이상 될 정도로 강인한 꽃입니다. 그래서 월동도 잘 되는 꽃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심어주시면 되는데, 단 지금은 밖에 이렇게 땅이 얼었잖아요. 그때 심어주시면 사실 어떤 식물이든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봄에 꽃을 보시고, 아니면 땅이 풀렸다거나 그러면 그때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봄에 꽃을 보고 나서 땅에 식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번에는 빨간색의 윌젠스 루비라는 품종입니다. 윌젠스 루비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만병초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품종인데, 월동온도도 영하 23도 이상 되는 그런 품종으로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땅에 심을 때 걱정 없이 심으셔도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 품종 같은 경우는 마르셀 메나드라는 품종인데, 마르셀 메나드가 이 세 가지 품종 중에서는 보라색이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보라색 꽃인데 월동 온도가 이 두 품종보다는 살짝 낮아요. 영하 18도에서 23도 사이니까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살짝 멀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왕개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살짝 멀칭을 해주시면 영하 18도 이상의 내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정원에서 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품종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요.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저희가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한 식물입니다. 겨울 상록식물 두 번째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잎이 이렇게 상록이라는 게 굉장히 아름답죠. 상록이라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여기서 꽃이 피는데 꽃은 언제 피냐면 2월 말부터 피어서 거의 4월까지 피는 굉장히 개화기간도 긴 식물이에요. 근데 꽃은 고급스러운 녹색이 피는데 향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향의알이라고 넣어서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은 녹화상록의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팔리고 있죠. 일반 기존에 있던 상록의알이와는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록의알이 같은 경우는 흰색 꽃이라고 하면, 지금 피는 것은 고급스러운 녹색이면서 향이 좋은 그런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아마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첫 번째 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꽃향기를 맡고 싶다라면, 첫 번째로 맡고 싶다라면 녹화상록의알에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한성 온도가 한 영하 10도 정도의 내한성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부 해안가라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원에 심어서 아름다운 꽃도 보고 향기도 느낄 수가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베란다에 겨울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분에 식재했다가 밖에 이렇게 키우다가 겨울에는 화분으로, 중부지방에서는 베란다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 수 있느냐? 일단 햇빛을 좋아합니다. 의아리들 특징이 햇빛을 좋아하죠. 햇빛을 좋아하고, 토양 자체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해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지만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록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건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광합성도 잘해서 자기 스스로 영양도 가지고 있지만, 꽃이 필 때 2월달 정도에 비료를 살짝 얹어주시면 훨씬 더 꽃도 아름답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상록의아리로 내 집에서 향과 고급진 꽃을 같이 볼 수 있는 식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의아리였습니다. 상록 시리즈 세 번째 식물인데, 보시면 지금 굉장히 상록이면서 넝쿨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지중해 의아리입니다. 저도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의아리를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상록인 의아리가 있다고 이렇게 넝쿨이면서 상록이 되면서 꽃도 피는데, 기존의 의아리와는 다르게 기존의 의아리는 한 5월부터 이렇게 꽃이 피어서 가을까지 꽃이 피잖아요. 근데 이 의아리 같은 경우는 그 의아리가 지고 나면 늦가을서부터 바톤 터치를 합니다. 늦가을서부터 해가지고 봄까지 꽃이 피는 식물이에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꽃이 피어 있잖아요. 의아리 형태로 이렇게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의아리 좋아하시는 분들, 의아리 딱 끝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의아리를 겨울에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이른 봄에도 볼 수 있구나 라는 게 있어서 정말 특이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꽃 같은 경우는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굉장히 병충해에 강해서 키우기가 굉장히 쉬운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신 흙이 마르지 않게 물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흙을 말리시면 안 되고 천천히 겉흙이 마르기 전에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꽃을 많이 찾으시냐면,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넝쿨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넝쿨 장미를 키우려고 하니까 가시가 있고 그래서 넝쿨 장미로는 좀 부적합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베란다에서 넝쿨로 이렇게 키우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겨울에도 상록이니까 베란다에서 넝쿨 식물을 키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꽃을
정말 늦가을서부터 봄까지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지중해성 기후가 따뜻한 기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안가라든가 남부지방에서는 조금 키울 수가, 정원에서 키울 수가 있는데, 일반 중부지방 같은 데는 사실은 정원에서 키우기에는 약간 내한성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내한성 온도가 영하 5도에서 10도 정도, 그 정도의 내한성 온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이와리를 키울 때 화분에 키워서 이렇게 봄에는 밖으로 나갔다가 겨울이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는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원에서 이렇게 넝쿨성으로 키우기는 좋은데, 베란다에서 넝쿨성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잖아요. 베란다에서도 넝쿨로 키우고 싶은데 넝쿨로 키울 수 있는 꽃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의아리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도 넝쿨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지중해 의아리도 월동력은 좀 약하지만 한번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 의아리였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오늘 세 가지 식물, 만병초와 녹화 상록 의아리와 지중해 의아리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식물들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게 있다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 구독자님들 다음 영상까지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고 항상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